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 오종남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은행의 웰스 매니지먼트 팀이 기획한 프리미어 에이지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 사람의 행원들과 함께 프리미어 에이지 세미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좌장을 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은행은 작년 11월에 4050 세대의 생애 자산관리 솔루션인 프리미어 에이지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애 자산관리,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생애 자산관리 노후 대비가 4050 세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30대, MZ세대를 MZ세대와 함께 아우르는 전 세대의 프리미어 에이지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어 에이지는 은퇴 후에도 일생 제1의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애 자산 관리를 해야 할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출시한 그런 상품입니다. 저는 2015년에 SJ은행의 감사위원장으로 합류해서 2018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합류할 당시만 해도 은행 경영의 여건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에 은행장으로 취임한 박종복 행장님의 리더십 아래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지난 6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이룬 덕분에 이제는 스탠다드 차터드 그룹의 프랜차이즈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은행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1월에 박종복 행장님은 또다시 3년 임기의 세 번째 행장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생애 자산관리의 멋진 프로그램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입니다. 2006년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래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외국계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세 분의 행원과 함께 여러분에게 프리미어 에이지 세미나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제가 한 10분 정도 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리미어 에이지 세미나를 만들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한 40분 정도는 세 분과 함께 아주 자유롭게 격의 없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참여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제가 기조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에 통계청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갑잔치가 없어진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 없어졌지? 효도 사상이 없어져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1960년에 52세이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당시 2000년에 76세, 지금은 83세가 됐습니다. 40년 동안에 24세, 60년 동안에 31세가 증가했으니까 대략 2년에 1년꼴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는 물론이고 70세 고위잔치도 가족들만의 생일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만든 삶의 공식이 이렇습니다. 20세기에는 30년 부모 밑에서 살고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으면 그 이후는 나물여자 여생이니까 편히 쉬다 가는 게 인생이었는데 21세기에는 환갑을 맞은 이후에도 또 30년을 더 살게 되니까 제가 이거를 30, 30, 30 트리플 30라는 식으로 21세기 삶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사는 장수는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장수는 축복인가? 아닙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60 환갑을 맞았을 때 월급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준비가 된 분에게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월급 없이도 먹고 살 준비가 아직 안 된 분에게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생 3대 실패 중에서 청년 출세, 중년 상처는 그만두고 노년무전이 된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저출산 현상으로 아이를 많아야 둘 아니면 하나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왕자, 공주,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이 노후보험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노후는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속에 어느 정도 와 있나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국토 면적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107등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5,200만이 가까워서 세계 28등이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달러로 27등, GDP 순서는 세계 12등입니다. 그리고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은 9등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0.7%의 세계 인구가 2% 정도를 생산해서 3%에 해당하는 1조 달러 수준의 무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예전에도 잘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하루 3끼 밥을 먹는 거를 세계은행은 하루에 1달러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달러니까 1년에 365달러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달성한 게 단군 이래 1973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197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와 197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많은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릿고개라는 말을 1973년 이후 세대는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77년에 1000달러, 94년에 10,000달러, 98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번 뒷걸음질 했습니다만 2006년에 20,000달러, 2017년에 30,000달러 이렇게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서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2003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에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경제 발전의 뒤안길에서는 지금 2003년 이후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노인 자살률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OECD 가운데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보시다시피 58.6이니까 OECD 평균 20이 안 되는 거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수준의 노인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인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인이 자살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1순위. 두 번째는 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회사 일하느라고 몸을 망쳐서 건강 문제가 2번입니다. 노인 자살의 두 개를 보면은 1번이 경제, 2번이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노후 준비는 누가 하느냐?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노후 준비의 실천 방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제 파악해야죠. 산수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분수 배웠죠. 그래서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고 사는 것이, 그러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지 비로소 방수는 재앙이 안 되도록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20, 30 세대, MZ 세대를 왜 포함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세가 되면 대부분이 정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60 이후에는 월급이 없는 삶을 30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30세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30부터 60세까지 30년을 벌어서 남은 인생이 60년이니까 1년 벌어서 2년 준비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45세에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15년 벌어서 45년을 준비하게 되니까 1년 벌어서 3년을 준비를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 세대가 내가 뭐 지금부터 노후 준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빠른 시기는 없다. 너무 빠른 시기는 없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60이 다 됐는데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언제가 가장 젊은 사진입니까? 사진 찍을 수 있는 시점은 오늘 찍은 시점이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사진이듯이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은퇴 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후 준비는 오늘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 나 아직 20대인데, 나 아직 30대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0대, 30대를 포함한 전 세대의 생애 자산관리 프로그램 프리미어 에이지 세미나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네 사람이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선 오늘 출연한 세 사람을 소개를 제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맨 왼쪽에 있는 우리 재경 씨부터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딘 직장인 1년차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원 씨.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세대의 조상 40대 대표 홍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효은 씨. 안녕하세요. 올해 딱 30살 계란 한판 30대 대표 최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세 사람의 대표는 20대와 30대와 40대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격이 없이 질의응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 공짜 아니에요. 질문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플로어를 오픈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일단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사실은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노후 관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 후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180도 사실은 바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드리자면 요즘에 제가 가장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하는 이제 투자라는 키워드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라고 할 때는 이제 위험,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같이 함께 이제 수식어처럼 따르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올라갈 거라는 이제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건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기적같이 상장 폐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 마음이 이제 쓰린 이제 경험이 있는데, 혹시 그런 면에서 박사님께서 이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이 마음가짐 혹은 이제 포인트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산 관리라든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멋진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산 관리, 특히 생애 자산 관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펀드 사고 나가지고 온 신문 방송을 지금 도배한 걸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펀드가 많은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펀드에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익을 많이 보장하는데 위험도는 똑같은 그런 펀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보장하는 펀드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윤을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SC은행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펀드 사고 난 가운데 SC은행이 들어갔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SC은행의 고객 가운데 많은 항의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니 다른 은행에서는 취급하는 왜 이런 펀드는 안 합니까? 이거는 많은 이익을 보장한다는데. 그런데 SC은행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위험관리입니다. 위험관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객들에게 높은 이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해 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생각하실 때 반드시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그 사이에서 어떤 선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를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예, 박사님 말씀 중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시점이라는 그 말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로서 사실 굉장히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뭐 여러 가지 아이 자녀 키우느라고 양육비도 들어가고, 사실 몇 해 전에는 영끌해서 없는 형편에 겨우겨우 그래도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 갖고 있고, 노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여유가 없는, 그리고 그래도 내가 내 집 한 채 있으면은 노후에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또 사실 현실인데요. 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또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께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박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도 정말 멋진 질문입니다. 40에 60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40에 은퇴 준비를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40대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무슨 적금을 들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을 하라 그러느냐. 그런 질문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요, 저 오래 살았습니다. 저 70입니다. 여기다가 또 70대라고 써놔서 내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가 70인데 저는요,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정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생각하면 아마 40대에는 거의 저축할 게 없을걸요. 근데 다행히 성원 씨는 지금 융자를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융자금 상환하는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쓰는 순서를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께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더 변화하는 20, 30대 가치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준비된 환갑을 맞이하려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야 할 텐데 사실 팀장님 집 사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만 집값이 정말 비싸잖아요. 집값도 참 비싸고 그만큼 대출금 상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들어가고 근데 이 와중에 자녀를 낳으면 또 거기서 양육비,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나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애를 어떻게 낳지? 나 애 안 낳을 거야. 나 딩크족이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 세대는 이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가치관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정답은 없겠지만 좀 저희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선배님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야, 오늘 질문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2002년에 통계청장을 가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그 내용을 쓴 게 한국인 당신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냐 하면 1960년에 아까 평균 수명은 제가 52세를 말씀드렸는데 출산율은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때 6명 낳습니다. 6명. 평균 형제간 수가 6명이에요. 저는 아버님이 군대에서 전사하셔서 외아들로 자랐지만 제 친구들은 평균 6이에요. 1983년에 가족계획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2명을 낳게 된 거예요. 2명. 2명을 대체 출산율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 1명이 본인 몫으로 하나 낳고 남자 몫으로 하나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체 출산율이 된 게 83년인데 그때부터 가족 계획을 그만둬도 되는데 또 가속화해서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안 주는. 이래가지고 너무 이 가족 계획이 빨리 되는 바람에 지금 1명조차 나지 않는 이런 출산율이 2명은커녕 1명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게 왔습니다. 지금 효은 씨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나 노후 준비도 힘든데, 아이 낳아서 기르기가 너무 비싸다. 이거는 저는 두 가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책임져 줘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출산 장려책을 아무리 써도 어려운 거는 개인이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함께 해줘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말아라. 이거는 지금 효은 씨 말씀대로 가치관의 문제인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서 얻는 기쁨과 거기서 얻는 교훈도 있고 레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일단 낳고 나면 소위 유치원부터 교육, 육아 이거는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아이는 낳아야지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함부로 말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얻는 행복감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또 낳는 사람은 낳고 자기가 딩크적으로 살겠다라면 살겠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아이는 나아지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이런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언이라면 정부에 또는 우리 사회에 재언을 하고 싶다면 이제는 출산과 육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적으로 책임져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려야겠습니다. 격이 없이 누구든지 먼저 질문해 주세요. 또 우리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이 질문 받을 만한 게 있으면, 위험관리는 본인 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가 좋나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너무 전문가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자산 운용을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관리는 본인 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가 좋아요 하는 거에 대한 답은 제가 몇 %가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몇 살이냐에 따라서, 어떤 여건냐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펀드로 손해를 본 한 사람으로서 펀드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자산관리의 포트폴리오 중에 펀드나 주식도 포함될까요? 제가 사실은 전공이 경제학도 했지만 재무관리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산관리, 자산 운용에 관한 한 본인이 전문가이면은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친구들 다 백과쟁명인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SCJ은행에서도 지금 프리미어 에이지 프로그램을 자산 솔루션도 내놨고 프리미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축이다, 투자다, 보험이다 다 하면 좋겠지만 제 월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와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게 좋을까요? 그 돈으로 집을 사서 대출 원리금을 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험을 드세요, 아니요, 집 사세요, 이렇게 지금 양당 간에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본인의 현재 소득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와 이걸 감안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당분간은 보험을 들어서 준비를 더 하는 게 필요한지는 의견을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집 대출 원금을 먼저 갚는 게 나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제가 지금 이런 답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답이 아니라 정말 너무 반복돼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지금 절대로 선무당한테 답을 듣고 따라하시면 안 되고, 지금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 설계사도 있고 생애 자산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지금 질문들을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말씀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프리미어 에이지는요, 생애 자산 관리 솔루션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A, B, C, D 모든 사람한테 맞는 기성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상담을 해서 생애 자산 관리를 하는 솔루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또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머릿속에 한편으로 좀 떠오르는 생각은, 돈이 있으면은 물론 노후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과연 그 돈을 좀 얼만큼 모아야 될까? 저는 그냥 기본적인 어느 정도 생활이 필요한 정도 돈만 있고 나머지를 또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또 그렇게 그것보다도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야지 노후를 위해서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노후가 행복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프로그램 재밌는데, 제가 수없이 많이 받은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성원 씨 예를 들어서 한번 숫자 말씀해 보세요. 60세 얼마가 있다고. 60세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자, 그러면 10억이라고. 10억 많고 적고 일 떠나서 제가 그냥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60 환갑을 맞아서 딱 보니까 성원 씨가 이야기한 10억에 딱 2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8억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되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커피숍을 하나 내서 내가 2억을 채워야지. 이런 생각 하겠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신문이나 방송에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0에 내 손에 있는 8억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벌어서 채워보겠다고 하다가 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까먹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까먹은 사람도 제가 많겠다 그러면 시비 붙입니다. 있겠죠? 그러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어떻게 해요? 저는요, 60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노력을 가급적 빨리 시작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지,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니까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더라. 그런데 나 2억 부족하니까 가게 내야 되겠다. 아니다. 도모하는 나이는 정년을 맞이하기 전에 도모하라는 거지, 정년 이후에 도모하다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60 넘어서 노후자금 부족한 거 채우겠다고 뭐 도모하시는 거 제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생애 자산관리 솔루션에 가서 상담 받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도움받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 질문하세요. 박사님, 저는 이제 딱 올해 30으로 개인연금 저축을 조금씩 매월 납입하고 있는데, 사실 노후는 아직 좀 먼 얘기 같아서 그냥 저는 노후 대비보다는 그냥 세액공제용으로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께서 이제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30에 시작하면 30년을 모아서 60년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딱 그 점을 짚어주셔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사님께서 지금 한 제 나이대 정도, 30대 초반 정도시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자금 계획을 세울 것 같을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효은 씨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근데 제 개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쑥스러워서 왜냐하면 이게 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체로 나오는 말이 너 잘났다. 이렇거든요. 굉장히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결례를 무릅쓰고 효은 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저는 정말 젊어서부터 미리 저축을 떼놓고 쓰는 거를 생활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연금. 연금은 물론 이제 공무원인 사람은 공무원 연금이 있고, 선생님은 교직원 연금이 있고, 군인은 군인 연금이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국민 연금이잖아요. 연금은 복리입니다. 복리라는 거는 내가 몇 살에 시작하느냐 그때부터 계속 불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부으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겠죠. 네. 일찍 부으면. 그 다음에 일찍 부어서 빨리 타는 것보다 늦게 타면 붓는 기간보다는 타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연금 액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연금 정말 잘 시작하신 거예요. 일찍 연금을 붓기 시작해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일을 해서 최고의 은퇴는 은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든 얘기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연금을 늦게 타기 시작하면은 이게 복리로 불어나는 거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은 씨가 30살에 금액의 액수가 크든 작든 많건 적든 연금을 불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나는 엄청나게 지금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하는 분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얘기를 되게 다양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뿐만도 아마도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공유해 주신 댓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 자산을 모아야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모을까요? 딱 지금 말했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드머니가 얼마큼 중요할까요? 시드머니가 얼마큼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 세미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월급이 같다 다르다. 재산이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 각자가 다 처지가 다른 사람한테 마치 제가 얼마큼 모으면 시드머니로서 충분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는 몸의 치수가 다 다른 사람한테 양복점에서 뭐 무슨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나한테 적합한 시드머니는 얼마고 어느 정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서 생애 자산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는 현재가 중요한데요. 내가 꼭 갖고 싶은 건 가져야 하는데 노후를 생각해서 돈을 모으라는 건 공감되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는 MZ세대라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4050 세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5,180만 명 모든 사람이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대면 20대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만 20대 가운데는 또는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는 오늘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다.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요, 답은 뭐냐? 각자가 자기 생애 자산 관리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내가 오늘 어차피 집 마련 못할 건데 집은 포기하고 차 좋은 거 사서 쓰고 싶다. 좋습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안 보셨겠지만 그 영어로 재밌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미국에서 제가 어떤 연설문, 대학 졸업 연설문에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65세였습니다. 너 60대 봤냐? 나 24세 대 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0이 되고 보니까 이게 오늘 현재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렇게 살다가 60 환갑을 맞았을 때 손에 있는 게 없다. 그것도 현재거든요. 지금 20대 현재, 오늘도 현재지만 60 환갑을 맞아서 살아있으면 그것도 그때 현재 아닙니까? 그 현재는 어떡하게요? 하는 생각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타깝게 쓰셨는데 제가 이게 답을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믿을 수 있나요? 미국의 401k도 문제 많은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믿을 수 있나요? 많은 언론들이 국민연금 뭐 2000 몇십 년이면 고갈될 겁니다.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무슨 질문하고 똑같으냐? 2050년에 대한민국 존재할까요? 나라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보니까 지금 상태로 만약에 각출금은 이만큼 받고 급여는 이만큼 한다면 결국은 2050년에는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계속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는 뭐겠어요?
그걸 고쳐야지 고갈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라가 고갈될 때까지 그러면 가만 놔두고 있다가 2050년에 손 들고 우리 파산했습니다. 연금 죄송합니다. 30년 부으셨는데 제가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나라라는 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은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돈을 못 벌면 못 갚는 거지만요. 나라는요. 전체 국민이 이 일에서 본 소득이 있다면은 물론 다음 세대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나라는요. 5,200만이 생산한 걸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못 믿겠으니까 나 연금 안 들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고쳐가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애 자산 관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가 가르치며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주니어 어치브먼트 코리아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금융 경제 교육을 시켜서 진로 지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게 해주기 위한 100년이 넘은 JA 코리아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려서부터 돈이라고 하는 거에 씀씀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 달 전에는 만화도 썼습니다. 만화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한 아이가 부자 삼촌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삼촌이 용돈에 제한을 안 주고 계속 주니까 흥청망청 친구들 데려다가 파티하고 쓰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부자 삼촌이 이러다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끊었어요. 처음에 막 울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한도가 있어서 내가 제한이 없이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벌어야 되는구나.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걸 만화로 써가지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린애부터 부모가 가르치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21세기는요, 아이들을 말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저축하는 걸 본을 보이고 알뜰하게 쓰는 걸 본을 보이는 게 자녀에 대한 생애 자산 관리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부를 쓴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가계부 썼습니다. 제가 또 이게 욕먹을까 봐서 함부로 못 하겠는데 저 젊은 시절에요. 가계부 열심히 썼고요. 집에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화장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고생도 안 했을 것 같이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저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 중학교 2학년부터 가정교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계부 쓴 적이 있는지, 요즘 지출과 수입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가계부 작성을 고려 중입니다. 가계부 작성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포트포리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포트포리오고 투자하고 계시는지 네 분 다 궁금해요. 이거는 사생활이니까 제가 네 분 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여쭤볼 수는 없는데, 포트포리오라고 하는 걸 우선은 크게 나누면 부동산을 얼마 가질 거냐, 금융자산을 얼마 가질 것이냐 하는 게 포트포리오의 가장 중요한 거겠죠. 금융자산 가운데 저축을 하는데 예금이냐, 보험이냐, 펀드냐, 주식이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포트포리오 아니겠습니까? 내 자산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기성목은 없고 각자 내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포트포리오는 어느 게 가장 적합할까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참석자 중에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답변을 주셔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업적을 이뤄내시고 많은 지금 발자취가 있었지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꿈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그런 지금 꿈. 네, 지금의 아, 꿈에 예, 관해서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년에 70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확장 국면이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좋은 데냐, 조금 덜 좋은 데냐, 나쁜 데냐, 이런 구별은 있었지만 취업을 걱정할 수는 안 됐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확장 국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2% 플러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건 곧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 남은 5년 또는 10년이겠죠. 저는 5년 플러스 5년으로 봅니다. 제가 남은 5년 또 허락해 주시면, 건강이 허락하면 제가 또 5년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절망에 빠진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돈을 내놓고 창업센터를 만들겠다고 저더러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직 사람을 공개하기는 너무 이릅니다만 지금 재단 발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새롭게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일자리가 늘지 않겠느냐. 그 길만이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자살률이 높은 게 제일 위가 아까 노인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높은 게 20, 30대 젊은이들이거든요. 왜 젊은이들이 자살하겠습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꿈이 있다면 저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을 남은 인생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45분 동안 이렇게 신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시간이 이제 끝무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2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제가 청와대에 있다가 통계청장을 2002년 2월에 지원해서 가가지고 맨 처음에 정리한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환갑이었고 없어졌지? 그걸 보니까 52세이던 평균 수명이 76세로 늘어나가지고 2년에 1살꼴로 늘어나면 제가 90까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당신의 미래라는 책은 제가 저를 포함해서 환갑 이후에도 또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한 명이나 많아야 2명을 낳는, 그때 1.2명이었어요. 그러니 자식들한테 보험 듣는 거는 틀렸지 않냐. 옛날에는 6명 낳았으니까 자식들한테 다니다가 노후를 맞이했는데 그게 1번이었어요. 그 책이 한국의 당신의 미래였습니다.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는 사실은요,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으면 행복한 거냐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본 거고, 그리고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는 거는 60 돼가지고 30년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영어로 쓴 걸 보시면은 prepare for retirement예요. 은퇴를 미리 준비하라. 그리고 그 다음 30년을 포함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책은 제가 환갑잔치를 이제 끝내고 65세에 쓴 건데 한국에 너무 자살률이 많고 이 나라를 이렇게 가난해서 다이어트로 만든 주역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걸 보고 과연 이 나라가 건강한 건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면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다면 장수는 그러면 축복인가?
자동으로 축복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적인 충족만으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4년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스털링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경제학자가, 심리학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닌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경제 성장은 인간의 행복을 개선시키는가라는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더 부자가 되려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과연 더 부자가 되면 인간의 행복은 늘어나는가? 답이 너무 재밌습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보세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후에는 부자 순서로 행복한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시죠? 네. 세끼 밥 못 먹을 때는 세끼 밥 먹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지만 돈 많다고 4끼 먹겠어요? 아니, 오히려 다이어트 하지. 그래서 그러면 삶의 보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삶의 보람, 제가 행복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행복 지수는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내가 바라는 걸 채웠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길은요, 더 많은 거를 성취하는 것도 행복 지수를 느끼는 거지만 바라는 걸 줄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바라는 거 줄이면 훨씬 행복해져요. 제가 주례사 할 때 맨날 그래요. 주례가 서원선언문을 낭독한 순간 연애할 때 해주던 거에 반만 해줄 걸 기대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SC제일은행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게 소위 프리미어 에이지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남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줄 아세요? 비교하면 감사한 거예요. 행복지수에 행복에 이르는 길이 비교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여쭤보세요. 나 태어났을 때 몇 킬로인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왜 오늘 해가 안 떴지 거짓말하는 거 똑같아요. 비교하라.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비교하라 그러면 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만 쳐다봐요. 그러지 말고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내려다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하대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존댓말 하세요. 이게 결국은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정한 즐거움은 배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시험도 안 보는 이걸 지금 듣고 계시겠어요? 이게 배움의 즐거움은요. 그 배워서 뭐 하냐? 써먹든 써먹지 않든 일단 즐거운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참 행복은 남을 배려하는 삶. 그 다음에 배움의 즐거움이 참 행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배려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꼭 그래요. 꼭 시비 붙여요. 아니 5,200만이나 있는데 뭐 당신 한 사람 배려한다고 뭐 사회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꼭 시비 붙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 SC제일은행 웰스 매니지먼트 팀이 기획한 프리미어 에이지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만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건강한 사회,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어 에이지 웹세미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퇴와 행복한 인생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세미나에서 더욱 재미있는 컨텐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박사님께서 네, 오늘 귀한 시간에 저희 SC제일은행이 준비한 프리미어 에이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농담 삼아서 오늘 기억하실 만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웰스 매니지먼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웰스 매니지먼트의 웰스의 W자를 H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헬스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노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건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평생 의료비의 대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저는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오늘 웰스 매니지먼트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은퇴한 이후에 건강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매니지먼트 두 개의 테마를, 하나는 웰스 매니지먼트, 하나는 헬스 매니지먼트, 이 두 개를 걸어놓고 나는 노후에 현역 때보다 더 멋진, 더 폼나는 프리미어 에이지 제1의 시기를 만들려면 자산관리 웰스 매니지먼트와 건강관리 헬스 매니지먼트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